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AI 종합지 AI넷에 오늘도 금요일에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자, 매주 엄선된 로봇의 비디오를 오늘도 배용훈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금요일 비디오 그죠? 네. 오늘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재미있는 로봇이요. 아마 소개가 될 것 같은데. 요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것은 로봇 행사들입니다. 로봇 행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 올해 7월 달까지 쭉 했습니다. 자, 요 로봇은 무엇입니까?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봇이요, 이제 어떤 척박한 환경을 이동할 때 보게 되면은, 네, 저기 지금 로봇, 산양이나 이제 그 척박한 돌산 위를 막 저에게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로봇도 저렇게 다니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저런 척박한 환경을 다니냐.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 액티브하고 패시브, 즉 능동적하고 수동적이라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이 형태 적응에 대한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일단 로봇입니다. 보면 다리가 바퀴가 한 4개가 있고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뭐 철사처럼 구성이 돼 있죠. 저런 것들이 이 바퀴가 이제 막 움직이면서 이제 다니다가 만약에 그 비탈길을 내려간다 그러면 저게 공처럼 바뀌는 거예요. 공처럼 바뀌었고 얘라 모르겠다고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니까 훨씬 더 다치지도 않고 좋거든요. 그걸 일일이 걸어가는 것보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그렇게 저렇게 공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그 다음에 패시브는 뭐냐면 내가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 맞았어. 그럼 거기에 맞게끔 내가 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딱딱하면은 또는 뭐 바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갖지 못하는데 저렇게 잔디를 건다든가 아스팔트 걸 때 내가 거기에 맞게끔 내가 그 수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또는 내가 액티브하게 내 스스로가 변해서 움직인다든가. 그래서 여기가 패시브하고 액티브하는 모노폴로지컬 어댑션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형태 적응, 우리가 척박한 환경의 형태 적응 방법에 의해서 로봇이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도 다니게 됩니다. 진짜 물도 건너가네. 그래서 그 굉장히 무슨 뭐 허접한 로봇 같지만은 개념은 굉장히 그 베이직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러닝 게링 학범 이 로봇은 이 방향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일리노이즈 이제 대학에서 로봇이 일어나고 구르는 거, 옆으로 구르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얼른 보니까 이제 뭐 유니트리 로봇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로봇이 가장 이제 문제가 뭡니까?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넘어지면 일어나야 돼. 이제 옛날 로봇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사람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했는데,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링 오버 해갖고 구르다든가, 게딩업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또는 앞을 손을 잡고 일어나는 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힘을 줘야지, 어떤 식으로 이 로봇이 밸런스를 잡고 일어나게 할까 하는 거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또 여러 환경, 머디 그래스라는 건 이제 진흙이 좀 있는 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성공한 예만 보신 거지, 뒤에 보면은 실패한 그 케이스가 많이 막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커머셜라이즈 시킬 수 있는 펑션이 되질 않다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요. 일리노이. 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헬릭스가 있죠. 헬릭스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헬릭스 로지스틱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헬릭스는 누가 만들었죠? 휘규어가 만들었잖아요. 휘규어가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똑같이 이제 작업대에 가서 이제 물건이 이게 지나가게 되면 바코드를 인식하고, 그 바코드를 인식하면 이걸 어디로 보내야겠다,
또 그 어떤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이건 하자가 있으니까 이건 그 리픽스 하는데 곳에다가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다 분석을 하면서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헬릭스가. 예. 저건 이제 소셜 로봇보다는 산업용으로 우리가 만들었죠. 예, 예. 피규어를 보시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 또 네, 원엑스. 네, 네, 노르웨이의 여러분도 원엑스 테크놀로지 뭐 여러 번 설명해서 잘 알죠. 걔네들이 이제 그 네오 시리즈가 있는데 네오 그 베타에 의해서 네오 감마가 나왔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네오 감마가 가장 이제 저게 청소기도 돌리고 물건도 나르고 또 사람이 오게 되면 그걸 맞이해주기도 하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저거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홍보용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저것도 다 원격으로 조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잘 멉니다. 이것도. 네. 그래요. 원엑스. 네.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드론이네, 그죠? 네네. 요거는 이제 하모니 에어로노틱스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프로펠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죠. 이게 일반 드론은 어떻습니까? 네 개를 이렇게 코너에 있고 그러는데 이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면은 초소음.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뭘 찍고 무슨 뭐 드론으로 무슨 공격을 해도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나면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소음으로 전기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펠러를 만들어서 선보인 겁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고 텍사스 A&M하고 하모니 에어로노틱스에서 둘이서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네. 텍사스 A&M하고 하모니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다리에 달린 로봇. 아주 귀엽네. 네, 이거는 소니의 아이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 잘 팔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니가요, 저게 바닥에 가면 따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무리 귀엽더라도 만약에 양탄자가 아니면 이게 따다다닥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소리는 줄이자 이렇게 해갖고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에서 뭘 했냐면은 이 댐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격을 흡수하는 댐퍼를 요 중간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에는 센서를 집어넣어서 아주 이게 딱딱할 경우에는 천천히 내려앉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소리를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워킹에서 이제 노이즈 워킹이 아니라 조용한 캄 워킹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이거 보면서 말이죠. 이게 로봇이 오더라도 로봇을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데 이런 게 나쁘다는 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선을 지금 시켜나가는 그러한 실험과 연구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것은 지금 또 여러분들 다람쥐 너무 귀엽죠? 다람쥐의 이런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다람쥐 모형의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싹 설치해 놓고 카메라로 다람쥐를 촬영한 거예요. 근데 다람쥐 모습의 로봇이 있으니까 경계심을 풀고 오는 거예요. 와서 같이 막 노니까 얼마나 촬영하기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강아지의 견과류가 있잖아요. 견과류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갖고 로봇개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얘네들이 와서 그 로봇개로부터 그게 마치 무슨 도토리인 줄 알고 그걸 뺏어갖고 그걸 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카메라가 돼갖고 너무 참 찍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찍혔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다람쥐 로봇을 통해서 알려주고 저게 로봇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BBC가 또 했네, 그죠? 네, 아주 재밌어서 다람쥐 촬영하려고 지금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티칭 로봇이네, 그죠? 네. 이건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한 건데, 저거는 이제 산업용 로봇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움직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자기가 잘 그 위에서 움직일 수 있어.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나타나게 되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없이 다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갖고 그런 상황을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예, 플립하는 건데요. 네, 플립하는 거. 프론트 플립. 네, 그 한번 보시죠. 그 밑에. 들어가는 예. 여러분들 엔진 AI인데 엔진 AI에서 이게 그 프론트 플립 아니야. 백 플립하고 프론트 플립하고 어떤 게 더 어렵다 그러면 프론트 플립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 플립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얘네들이 그 프론트로 하는 건 뭐냐면 떨어질 때 바닥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기술로 했기 때문에 백 플립에 의해 엔진 A가 프론트 플립을 이제 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기술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엔진 AI. 네. 예. 그 다음에 또 쿵푸. 예, 쿵푸가 나옵니다. 쿵푸 로봇입니다. 네, 여러분들 옛날에 유니티 G1을 가지고 NVIDIA 그 플랫폼을 이용해 갖고 농구 선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거 아시죠? 이번에는 그 쿵푸 선수의 그 움직임을 그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유니티 G1이 쿵푸 선수처럼 그 활동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 선수의 그 동작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로봇에게 주면 로봇이 그것을 막 한다는 얘기요. 어찌 보면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지만은 그런 행동할 때는 어떻습니까? 로봇이 자기의 균형을 지켜야죠. 잘못하게 그거 축구 선수처럼 한다면서 축구를 딱 했다 그러면 볼이 차면서 넘어지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의 몸을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의 슛 동작을 따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슬램 스프. 여러분들, 슬램 스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로봇 같은 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라이다 같은 걸 가지고 시각을 보면서 저게 뭐가 있구나 갖고 자체적으로 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맵을 보고 이제 로봇이 어디로 갈 것이냐, 자율이동차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건데 이게 스푸핑이라는 게 뭐냐면 악의적으로 레이저 누가 이러자 있잖아요. 축구 선수 할 때 빨간 레이저를 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스푸핑인데 그걸 라이다가 있는 위치에다가 스푸핑 쏘잖아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4.1m나 벗어나게 되는 실험이 나왔어요. 4.1m 하면 굉장히 크게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스푸핑 공격이 슬램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마 이제 해결책은 아마 그 다음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슬램 스푸프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생츄리 AI는 여러분들 생츄리 AI는 캐나다 회사죠. 그래서 걔네들이 페닉스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츄리 AI 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먹어야 되는 게 걔네들은 손입니다. 전 세계에서 손이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생츄리예요. 그러니까 생츄리가 손에다가 엄청난 센서를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뭘 터치했을 때 이건 부드러운 거구나, 이건 딱딱한 거구나, 이걸 다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힘을 줘야 된다. 이 부드럽고 약한 거 같으면 살살 줘야죠. 계란 같은 것들. 근데 이건 단단한 거다. 그러면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손의 그 시각과 촉각의 결합 기술에 대해서는 캐나다에 있는 생츄리 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제 리빙 어시스턴트, 지금은 뭐 아이들 교육할 때는 그렇게 필요 없었더라도 리빙 어시스턴트를 할 때는 우리가 이 손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생츄어리의 그 모든 그 기술을 한번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생츄어리는 또 소셜 로봇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그러니까 다 이 로봇을 보면은 다 멋진 것 같지만 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은 100억대가 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로봇 회사는 전 세계에 160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회사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어떤 펑션만 가지면은 그건 틀림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로봇 회사를 이제 더 많아지겠죠. 지금 160개밖에 없지만 전 세계에.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 로봇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저게 뭐냐면은 물을 싹 빨아다가 푹 하고 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추진력을 가져다가 물을 가져다가 싹 쏘면 뭐가 생깁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생기죠. 자, 저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거를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어떤지 뭐 저거 하나만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움직여야 될 물속의 어떤 물체에다가 그걸 여러 개를 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개를 다르면 그 4개를 달았다 또는 2개를 달을 때 일정하게 이렇게 뿜어내게 되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산으로 가는 거 아니고 물속이니까 뭐 옆으로 가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해요. 저렇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때 모든 상황을 봅니다. 타이밍 또는 유속, 방향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정확하게 앞으로 가는 거를 AI가 분석을 해갖고 여기는 조금 더 세게 하고 여기는 좀 약하게 하고 또 Z 분사 시기를 조금 요건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런 걸 다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재미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트 추진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IEEE 라스 2025년 8회 로봇 컨퍼런스에서 이제 게재돼 갖고 이제 승인이 된 겁니다. 참 많은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리어패스 로보틱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이 클리어패스 라는 회사는 여기서 허스키 A300이라는 걸 좀 만들었는데 이게 중형 자율주행 지상 로봇입니다. UGV라는 건데 이 로봇이 얘네들이 이 로봇을 만들어서 여기에 100kg을 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동을 하고 로봇이니까 지가 알아서 또 자율주행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1초에 2m씩 가니까 굉장히 빨리 가고 또 전지도 4시간에서 12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상당하게 어떤 물건을 나르는 어떤 자율주행 중형 자율주행 지상 로봇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드릴링 하는 건가 보네. 이거는 또 드릴링 인 디테일 했어요. 이거는 이제 화성입니다, 여러분들. 몇 번 화성에서 돌아다니는 로봇에 대해서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엑스마스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로봇인데 이거는 표면 아래에 있는 우리가 표면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을 수집하는 건 쉽잖아요. 어떤 거든지 로봇 발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표 2m까지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샘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가 스스로 분석해서 지구로 이제 송신하는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 로봇은 혹독한 표면 방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견디고 또 극한의 온도도 견딜 수 있고 바람에도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된 로봇입니다. 최대 2m까지. 네, 2m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로우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거는 이제 마지막 동영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IBM의 저명한 과학자 머레이 캠펠이 IBM의 이제 프란체스카 로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트리플 AI라고 이게 Association for the Advanced of Artificial Intelligence의 회장으로 재임했던 이제 시절에서
여러 가지 그 AI의 상태, 현대 뭐 AI 추론 모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인터뷰로 서로 나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여기 자막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온갖 비디오를 다 보았습니다. 이게 금요일의 비디오입니다. 여기까지 자, 수많은 비디오의 새로운 트렌드와 신기술을 우리 배영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